2025년 4월 29일입니다. 4월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4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따 오후에는 조금, 오후에는 지금 12시니까 오후인데, 오늘 내일은 조금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일 살기가 좋죠. 오늘 한강 그 올림픽대로 타고 쭉 오다가, 이천에서 오다가, 아마 철새들이 지금 북쪽으로 가나 봐요. 쭉 열을 지어갖고 가는데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 그리고 자연의 순리, 섭리 이런 거 많이 보게 되네요. 오다가 갑자기 한겨레 신문 기자라는 사람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잠깐 세워서 문자 확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신질환과 이상동기 범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전화 주셨더라고요. 제가 사실 10여 명이 넘는 기자들하고도 통화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단 한 줄도 기사화가 되지 않았지만 또 입 아프지만 얘기를 해야죠. 대응 매뉴얼은 있는가? 있다. 그런데 엉터리다. 그리고 대응 조직이나 전문가는 있느냐? 없다. 프로파일러라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 프로파일러였던 놈들, 아니면 경찰에 그런 거 관련된 놈들이 다 양아치 짓하고 별 시덥지 않은, 실제로는 CCM도 모르는 놈들, 그리고 그게 정신질환인지 심리적 장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구분도 못하는 놈들이 있는, 결국은 정신보건센터에 맡기고 초기 대응만 맡기고 기본적으로 나머진 다 이상동기 범죄로 퉁쳐갖고, 이상동기 범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범죄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동기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것이 결과가 아니에요. 이상하다는 건 이상하니까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상동기 범죄니까 동기가 이상하니까 그 동기가 뭔지를 찾아갖고 그걸 분류를 해서 거기다 이런 그런 거지. 이상동기 범죄가 하나의 범죄 분류가 아닙니다. 근데 무식한 것들이, 능력도 없는 것들이 그냥 이상동기 범죄를 그냥 하나의 이상동기 범죄로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짓거리를 하면서도 무슨 지들이 프로파일러 있네 떠들고 다니고, 명재환이가 무슨 가정 스트레스 이거의 전이 꼴값 떨고 있네. 당연히 그거는 과정이죠.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분노의 전이? 분노의 전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분노의 전이가 됐는데 그 상태가 어떤 건데 그래서 범죄를 왜 저러지? 정신과 선놈들은 떠맡기 싫고 사회복지사들한테 막 근데 능력이 없고 사법권도 없고 돈도 없고, 경찰은 할 일이 많고 이걸 개입할 수 없고,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손을 안 들려고 하고, 의사놈들은 정신보건 건강보험 지들이 다 독점하고 싶고, 소위 심리학계의 그 같지 않은 인간들, 무슨 범죄 심리학자 있네하고 정치했던 이런, 아니면 그 나와서 깝죽거리는 그 무슨 서울대 심리학과 누구누구 아니면 심리의 그 전문가이다. 지들 전공 전문가를 하라고 해도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 청주에서 벌어졌던 고등학생에 의한 범죄,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또 명지환 아니면 안인득, 그타, 봉천동 방화 사건 등등, 초기 스트레스 상황이 급격하게 어떤 걸 변할 때 그 중간에 어떻게 개입하며 그걸 어떻게 치료하며 아니면 그걸 범죄를 어떻게 대응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진 실행 계획, 이런 것들. 의사놈들은 우울증과 조현병을 범죄와 연결시키지 말라? 누가 범죄와 연결시키네요? 근데 그게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거나 연이 되거나 뭔가 어쨌든 돼서,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거를 찾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범죄적이지 않은 어떤 사람들만 알아서 치료하겠다. 그래, 그러려면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여기도 역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찾아보자. 자기들은 폭력적이자 범죄적이지 않은 어떤 것들만 약으로 치료하는. 근데 처음에 초기 약으로 치료 아니면 뭘로 하다가 잘못돼갖고 아니면 뭔가 다른 경로가 있어서 이렇게 범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왜 안 져? 하여튼 정신과 의사 놈들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욕심만 많고 지들 것만 챙기고. 지금 실제로 그럼 초기 스트레스 과정의 심리적 개입, 상담적 개입에 건강보험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대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그리고 이제 사법권 어떻게 개입하실 것인가 등등에 대해. 뭐 이게 보호위반이든 사법위반이든 어느 단계에서 하든.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누가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징표는 뭐냐? 지금 어느 단계에서 어느 징후는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이거를 이제 그 댄즈프리로 운전하면서 그 한겨레 신문 기자랑 얘기를 하는데 한심하죠. 기자들 기초적 지식도 없어. 그런데 뭐 되게 당연하죠. 근데 당연한 것은 그런 쪽으로 실제로 기사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 오랫동안 그런 범죄가 터졌는데도 그냥 단지 미친놈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나 그걸로 끝난 거야. 한 단계도 들어갔어. 제가 그래서 당신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10명 그 이상의 기자들하고 얘기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열받으면서 얘기했지만 단 한 자도 안 나갔다. 데스크탑에서 잘릴 거다. 의사들이 지랄하고 또 관련자들이 지랄하면서 결국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그밖에 없는 기사 나갈 거다. 제가 장담한다. 한 달 뒤에 잊혀질 거다. 결국은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 청주에서 예, 우리 아이들 안전 어떻게? 왜 특수교육 지적장애 있는 애를 왜 일반 학교에 넣어? 다른 데로 보내지? 이런 논란? 혐오 논란? 시스템 누가 잘못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얘기 전혀 되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논란. 이것도 얘기도 안 되고 이제 오늘 내일 하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얘기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분류 코드를 분류하고 범죄를 분류할 때 결과체계나 동기체계를 분류하고 그 대응을 어느 단계에서 누구랑 할 것인가,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냐, 누가 판정하고 사고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치밀하고 치열한 얘기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다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경찰 놈들은 떠맡기 싫은데도 뭐가 있다고 하면은 이 프로파일러 있다고 하면 뭐 능력도 없는 새끼들 뭐가 있는 것 같지 보이지만 내용은 허접하고 의사들은 욕심만 많고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 중에 몇 TV에 나온 얼굴 나온 그 정신과 의사들은 그나마 뭐 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능력 없고 아니면 실제로는 자기 뒤에 있는 거대한 의사 집단한테 치여갖고 그냥 입 바른 소리만 조금 하고 마는 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막 부딪히는데 어떻게 해지 못해 쩔쩔매고 그냥 응급입원 시키고 그걸로 끝. 나머지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어디에? 결국은 집안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러다 분노 범죄. 그 분노 범죄가 왜 생기냐? 아니 치료를 하고 그냥 그대로 가둬놓고 아니면 뭔가 대안이 없이 있으니까 온갖 그 자극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작은 소리가 망상이 돼서 공격하고 터지고 불 지르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제발 이 욕심 많고 등신들아. 사회가 무너지는 말든 지들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아무튼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제 통화하면 듣기잖아요. 빨리 써야 되는데 배상훈이라는 새끼는 말만 많아. 어? 빨리 이거 대충 정리해갖고 칙칙칙 몇 마디 배상훈이가 한두 마디 쓰려고 했는데 이 새끼가 말이 존나게 많네. 그냥 쭉 30분 40분 떠들어대네. 근데 오늘은 한 20분 떠들었어요. 기초도 모르는 애한테
동기가 뭐고 인텐트가 뭐고 왜 이렇게 됐고 어디서부터 뭐가 됐고 응? 얘들은 왜 그렇고. 근데 한 10분은 들어주는데 그 이상은 지가 막 기사 써요. 나오잖아. 그래. 내 한겨레 신문 기자니까 믿어보겠다. 근데 내 장담하건대 한 달이면 잊혀진다. 너도 이제 이걸로 공부 잘했다. 기사 쓰지도 않을 거다. 제가 장담합니다. 어쨌든 꿰뚫는 세계사는 8일부터 5월 8일부터 시중에 풀립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인회는 어차피 이거 한 뒤니까 제 생각은 5월 8일 이후에 대략 한 5월 9, 10, 10일 그때 토요일이나 아니면 아예 12일이나 13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다시 5월 내일 모레 저기 요거 출간되고 다시 얘기를 하시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책 광고 찍으러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교장이라는 새끼가 초등생 10명을 성추행했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것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이게 알려지질 않았던 거예요. 피해자만 10명이 넘어요. 대부분 저학년, 어린아이들, 8, 9살. 2023년부터 거의 1년 반 이상이죠. 열린 교장실을 운영해서 그 안에 애들 오게 해서 거기서 강제추행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아이들. 그러니까 직위 해제돼 갖고 파면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범죄가 알려지지 않으니까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의 범죄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보시면 명재현이 같은 살인범이 교사고 이 교장, 초등학교 교장 이런 거 놈들이 성추행범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기가 막히죠. 보험 얘기가 지금 뭐 SK텔레콤 유심 사태로 일파만파입니다. 국정원에서는 정부 전 부처의 유심 조치를 권고하고 있고 특히 경찰엔 업무폰이 SK폰이 많습니다. 많이 차지하니까 그거 다 교체하려면 아주 지랄 난리 났습니다.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도대체 서버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리고 얘들의 서비스가 얼마나 엉망이길래 참 한심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국가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 통신사라는 놈들이 이 개인정보, 유심정보를 이따위로 관리해갖고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시아 경제에서 보험 범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런 거죠. 보험 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난다. 컨트롤 타워 설치해요. 그래서 보험 사기를 쳐도 실제로는 보험사,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로 이어진 수사 구조가 너무 늘어져 있어갖고 하세요. 보험사는 수사권이 없고 CCTV 영상 혼자 볼 수도 없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보험 사기 발굴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 그럼 경찰에 검찰을 하느냐? 걔는 또 전문성이 없어. 그럼 보험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 애들은 뭐 하느냐? 걔네들은 한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청의 정보합동 수사단이라는 어떤 그 합수단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있습니다만 보험범죄 부분 이런 사기 이런 거는 검찰 애들이 건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새끼들은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보험 사기범들을 나중에 실제로 이제 변호하고 그래서 수임료 받고 그러는 어디 검사 출신 변호사 놈들인데 이거 하겠습니까?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변호사 놈들이. 실제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보험 사기방지법이 있어갖고 소위 말하는 기본적으로 보험조사국과 FBI가 공조하는 이런 형태로 같이 영국은 더 나아가서요. 보험 사기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수사 부서를 두는 거예요. 청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서울중앙지검 형사사하부에 정부합동 보험문 전담 대책반 정도 올려다가 말았어요. 뭐 이렇게. 이 검찰 놈들은 전혀 믿을 놈들이 못 돼요. 어차피 이 새끼들은 지들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경제학사 갖고 나중에 보험 사기범들 변호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따위로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전문성도 없고 너무 수법이 진화되는데 실제로는 이 지금의 어떤 인력 구조는 될 수도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손방망이 쳐버립니다. 보험 사기 해봤자 기껏해야 아주 많아야 3년.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거. 얘네들이 이게 전문가입니다.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보험 설계사랑 같이 보험 설계사가 주도해서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보험 사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강력한 처벌과 실형 중심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잖아요. 형량을 높이자고. 그러려고 하면은 사기 범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인사국가, 경찰의 인사국가는 사기가 뒤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될 수도 없어요. 어쨌든 글쎄 이게 특사경으로 가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보험 사기.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면 다른 쪽에는 뭐가 있느냐? 다른 쪽에는 이런 거죠. 지독한 보험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송을 남발을 막아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험사 놈들이 정상적으로 장애를 입고 다치고 이런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불을 하지 않고 돈을 안 주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두 건이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작 전문적인 사기범들한테는 보험료를 털리면서 정당하게 보험을 받아야 될 보험 가입자들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뭐부터 잘못됐을까요? 저는 사실은 보험사놈들이 정당하게 이 보험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놈들한테는 엄격하게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죠. 이런 전문 범죄자들한테는 싸우고 얘네들은 비싼 변호사를 해갖고 치고받으니까 쉽게 그냥 주고 말고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정당한 가입자들은 힘이 없잖아요. 조져갖고 안 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거를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고 강제로 해야 될 정부나 보험당국, 감독당국은 넉넉히 있건 오히려 이쪽 놈들 편을 들고 있고 검찰 놈들은 관심도 없고 거기서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은 이쪽 편을 들고 보험 사기범들 편을 들고 일반 가입자들은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그러니까 이게 관행화 되니까 당연하게도 보험 사기나 보험 범죄에 대해서 크게 어떤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지급 체계가 됐으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늘 아까 제가 앞서 보험회사에 우선 보험 사기 전담 조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 그 안에 있는 SIU 보험조사관 이런 애들이 전문적으로 그리고 자기들도 수사권을 줘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보험사는 정당한 가입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불해왔습니까? 답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험 사기라는 것은 이런 허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덤벼들기 쉽지 않죠. 허술한 시스템, 잘 뜯어먹기. 내부를 보험사 내부의 내부자들이 그 결탁해서 보험금 뜯어먹고 대충 주고 말고 지들도 사기꾼 되고. 그러니까 정작 제가 보는 핵심은 이게 진짜 정당한 보험금을 줘야 될지 않을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보험 사기 사건도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전문적으로 보험 사기꾼들이나 보험 전문 범죄자들을 당연히 잡아서 처리하고 징벌하고 그래야 되겠죠. 두 개 다 없으니까 다 그냥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이제 보험사 사주들이나 이 새끼들은 더 지랄하겠죠. 개지랄 떨겠죠. 지지랄 떨든 말든 너희 같은 나쁜 놈들이 악독한 자본가들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놈들. 자, 저는 광고 방송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